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전공 B. 자, 전공 B에 이제 통일 방안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이 통일 방안과 관련돼가지고 이제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은 했어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남북 간의 어떤 하해 무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은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요번에 모의고사 문제에 관련된 주제로 이렇게 한번 냈는데, 좀 약간 다른 방향에서 이번에는 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제가 낸 모의고사하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요 가와 관련된 사료와 나와 관련된 사료를 이제 좀 파악을 해야 될 텐데,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남북협상과 관련된 사료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 1949년에, 1960년, 4.19 이후에, 이제 장면조건이 등장했잖아요. 예, 장면조건이 등장하고 나서 나타난 통일 방안,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남북협상 관련된 문제를 이제, 보면요. 일단 이제 그 밑에 작성 방법부터 이제 물어보는 게 뭔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기억에 들어갈 회의 명칭을 쓰시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문제가 이제 기억에 들어갈 회의 명칭을 쓰고 그냥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두 가지 서술해 볼 것. 그 다음에 디귿을 위해서 4.19 혁명 이후에 혁신 세력들이 제기했던 통일 방안을 한 가지 쓰시오. 여기는 이제 혁신 세력이나 어떤 거냐면 통일을 평화적으로 하자. 남북 간의 어떤 평화적으로 외세의 간섭 없이 하자는 어떤 세력들을 이제 혁신 세력이라고 해요. 그다음 나의 주체가 판문점에 열고자 했던 니은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번째죠. 예. 그래서 네 개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가사로부터 보죠. 기억에 들어갈 해외 명칭을 이제 연결해서 보기 위해서 자 이번 우리의 북행은 우리라는 것을 이제 김구하고 이제 김규식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남북 협상을 위해서 간 거죠. 우리 민족의 단결을 의심하는 세계의 인사들에게 물론이고 그 다음에 조국의 통일을 갈망하는 다수의 동포들에게서 이번 행동에서 많은 기대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리고 기획은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세계 어느 민족과 같이 주의와 당파를 초월해서 단결할 수 있다는 것 또는 한번 행동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 회의는 자주적 민족 통일 재건은 하기 위해서 기획을 요구하는 니은을 요구하는 데 위견의 이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획은 뭐냐? 남북협상이라고 이제 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료는 남북협상 사료는 맞아요. 근데 요 기획과 관련된 것은 남북협상 관련된 것을 쓰면 되면 안 되고요. 남북연석회의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마 관련된 내용이 뿌셈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제가 관련된 사료들 예상 기출문제의 답안 밑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면 예, 잠깐만요. 이게 넘어가는데 요걸 넘어가죠. 예. 자, 거기 이제 보면 8번을 이제 볼게요. 8번. 자, 금방 우리의 북행은 우리 민족의 단결을 의심하는 세계 인사에게 물론이고 조국의 통일을 갈망하는 다수 동포들에게까지 금차 행동에 많은 기대를 이루어준 것이다. 자, 그 앞에 있는 지문하고 약간 이제 좀 다르죠, 어투가. 근데 이거는 이제 현대어로 이제 지금 쓰는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제 번역 쓰는 과정에서 좀 말이 언어 선택에서 좀 약간 다른 것 뿐이고 맥락은 내용은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왔죠, 기획까지 관련된 내용. 이 회의의 명칭이 남북 제2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예요. 네. 줄여가지고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남북 연석회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플레임을 써도 되고요. 남북 연석회의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 민족도 세계 어느
우수한 민족과 같이 주의와 당파를 초월하 단결할 수 있는 것 또한 쭉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관련된 것들에서 공동설명서 내용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주요 내용들이 여기 쭉 있죠. 예, 이런 것들. 그래갖고 이게 있는데 주요 내용은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보면 돼요. 그래서 양국의 철퇴 후, 양국이란 건 뭘까요? 미국과 소련이죠. 예, 철퇴 후, 소련군의 철퇴 후 정법회의를 통해서 소집하여 통일적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전국 총선거를 하여 그 헌법을 제정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아니라 단정이 아니라 단정을 반대한다는 거야. 대신에 뭘 하자? 남북한의 선거를 통해 통일정부를 구성하자. 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쓰시면 되고, 남한의 단정을 반대하고 미소 양군의 철퇴를 주장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의 요구는 이렇게 이제 답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4.19혁명 이후에 혁신세력들이 주장한 통일 방안인데, 요게 관련돼갖고 이제 제가 두산교과서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요 부분에서 한번 쭉 보시면, 거기 이제 일단은 통일 방안 좀 이따 얘기하고, 남북 학상회담과 관련된 거죠. 니은과 관련돼서.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남북 학생회담 있죠? 예. 그래서 남북 학생회담을 어디에서? 여기 판문점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집권 민주당에서는 시기상조다 하면서 있고, 야당도 경선한지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집권 민주당이나 이제 야당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제 자유당 세력이 아니라 반대쪽이 예전에 야당이었죠. 예. 이들 세력인데 이들도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에요. 예. 그래서 보통 남한 내 정치 구도를 보면, 정치 세력 구도 보면 일단은 집권 정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된 야당이 있죠. 근데 이 야당을 되게 우리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죠.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은 야당이 좀 약간 진보적 색깔 띠고 있는 건 뭐냐면, 집권 정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있는 측면에서 좀 진보적 색깔을 띠고 있지만 기본적인 속성상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요들 세력들이 다른 기존의 제도 정치권과 다른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뭐냐면 대표적인 세력들이 혁신 세력들이야. 그래서 이 혁신 세력들이 이제 뭘 중요하냐? 평화적인 통일안, 평화 통일을 주장하죠. 예, 평화 통일을 주장했던 세력들이고요. 대개 이 집권 정당들이나 야당들은 이제 70년대까지 이전이죠. 70년대 이전까지는 뭐라고 이제 주장했냐면, 유엔 감시하에 뭐냐면 남북한 총선거 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세력들이야. 예, 통일 방안이, 그러니까 별다른 통일 방안도 없어. 왜냐면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한국성 총선거는 그냥 미국이 주장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북쪽은 뭐 총선거는 찬성한데 유엔을 배제한 채 나름대로 하자. 이런 논리야. 그렇기 때문에 혁신 세력들과 이제 좀 다른 통일 방안을 제시하고요. 70년대 이후에 가서야 이런 것들 이제 우리나라나 이런 거에서 독자적인 통일 방안이 등장하는데, 70년대 이후에 이제 통일 방안들 보면 되게 예전에 혁신 세력들이 주장했던 것들 그대로 벤치마킹한 거야. 그래서 예전에 새누리당이 진보당이 주장했던 복지국가 이념 이런 것들 벤치마킹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했던 거야. 그럼 혁신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평화통일안을 주장했다고 했죠. 평화통일안.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진보당 아시죠? 이승만의 조봉환 같은 사람이 이제 혁신세력 등에 하는데, 이건 나중에 진보당 사건 때문에 죽게 되죠. 그래 이제 4.19 이후에 이제 혁신세력들이 이제 물어본 건데, 요거는 이제 뭐라고 답변하셔야 되냐면, 일단 거기 영세 중립구간, 그 다음에 남북 협상을 통한 자주적 통일 이런 것들을 주장해요. 그 다음에 남북 교류론 이런 것도 이제 좀 들어갈 수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주로 이런 것들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어떤 분은 평화통일안 아니냐,
오타 좀 있는데, 예, 평화통일안이에요. 예. 그래서 평화통일안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인데, 평화통일안은 혁신세력들 전반적인 주장들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혁신세력들이 4.19 혁명 이전에도 그 주장했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영세 중립화의 통일 방안이나, 남부 협상을 통한 자주 통일 방안도, 평화통일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약간 구체성이 떨어지고, 문제가 물어보는 게 4.19 혁명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장명 정권에 한정돼갖고 답안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래서 요거 9번 내용들 좀 약간 참조를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보셨죠 여기? 예. 이거 빨리빨리 전환을 할 텐데 제가 안 되면 캡처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이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넘어가서 그러면 남북협상 아까처럼 좀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 넘어가는데 남북협상이 어떤 것들이 있나 우리가 보통 남북협상이라고 초칭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3개의 그 회의가 있어. 그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제가 예전에 그 관련돼 가지고 그 근현대사 그 심화교재가 있어요. 예, 지금은 사용되지 않았지만 사용하고 있지만 잘 안 보지만 예전에 객관식 기출 때는 좀 많이 제가 교재를 이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 교재 때 이제 객관식 그 문제 낼 때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요게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제가 봐도 이거 그 당시 근현대사 7종하고 예, 그 당시 또 여러 가지 국부셈 자료, 국부셈이죠. 예, 그리고 공무원 교재 등등 해갖고 많이 이제 정리해놨고 거기에다 주도 같이 붙여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료도 많이 집어넣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여기 관련돼 갖고 한번 보세요. 남북협상 관련된 부분이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예, 그건 근현대사 부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좀 보시는 것도 공부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심화교재였던 근현대사 심화교재 229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요걸 이제 보면서 이제 설명하기도 하죠. 자, 여기 보면 목적, 남북협상의 목적은 이제 남북한 단일정부 구성이에요. 남북한 단일정부. 그래서 이제 크게 1차 남북협상하고 제2차 남북협상 두 가지가 있는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1차 남북협상이고 보통 통상적으로 남북협상은 1차 남북협상이에요. 왜냐면 2차 남북협상은 북한을 지지한 사회주의 정당들만 구성했기 때문에 또 김규식이 불참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요때 1차 남북협상 때 이제 있는데 요게 이제 크게 3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처음에는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남북 연석회의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뭐냐면 여기 안에서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 두 번째 단체 협의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사람이 4명이죠. 그래서 사기매미. 왜 사기매미냐면 예전에 우리나라 정치 중에 상김 정치가 있었죠.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마찬가지로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김씨야. 김씨가 우리나라에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자 그래갖고 이제 4명의 김씨가 참여했다. 김구 그 다음에 김두봉, 김규식, 김일성 이렇게 하고 이걸 사기매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아까 이제 여기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예요. 예, 그래서 요걸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남북협상 쓰면 안 되겠냐. 넓게 보면 남북협상도 맞긴 맞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제 아까 사회에 읽은 것처럼, 이게 분명히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남북협상은 이제 칼치할 경우에는, 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 2번은 이제 뭐 관련된 내용이냐면, 자, 여기 보면, 아이고, 이게 지워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문제 2번은 이제 한무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는 사기 평준서하고 이제 관련된 한서에 있는 서역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게 좀 약간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한문사조 자체의 번역이 어려워.
예. 그래갖고, 요걸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문사료 관련된 부분을 제가,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한번, 보죠. 자, 여기 보면, 예상 답안에 보면, 한문사료 부분이 있어요. 한문사료 부분. 그거 찾아보시면, 잠깐만요. 이게, 여기 있죠. 예. 자, 여기 이제 한번 사료 관련된 부분을 볼게요. 자, 가와 관련된 이제 사료는 요 부분이죠. 그래서 기역에 들어갈 인물이 누구냐면 호무제. 호무라는 거는 이제 누구냐면 한나라 무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냥 호무스보다는 한무제 쓰시면 돼요. 그냥. 예. 그래서 한무제가 즉위한지 도읍과 병방의 창고를 모두 꽉 차고 창고에 재물이 남았다. 또 10만 명의 징발의 북방에 성을 쌓아 지켰는데 운송이 너무 어려워서 상동으로부터 모두 괴로워했다. 비용도 수만에 이르니 조정의 창고가 너무 비어만 같다. 예. 그래서 처음에 대농령 여기에서 이제 간직명이 이제 요구하는 것이 요 관련된 거죠. 그래서 원래 평정수에서는 이 대농령으로 되어 있어요. 대농령. 예, 그래서 간직인데 근데 이 대농령이 나중에 이제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대사농으로 바뀌어요. 대사농.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니은의 간직을 대사농을 쓰셔야 돼요. 또는 대농령으로 써도 되는데 대사농은 이제 써도 무관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간직 명칭이 바뀐 거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이거 소부 아니냐 했더니 소부는 간직 명칭이 아니라 간부죠. 예. 그리고 이제 요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거고. 그래서 대사농을 이제 답을 쓰셔야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명확하게 사료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염철관을 관리하여 많이 분포시키고 수용동의를 설치하고 소금과 천을 주관하게 하였다. 예.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인데 대사농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료를 이제 보면 나사료를 볼게요. 자, 나사료를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나와 관련된 내용은 한서의 서역전과 관련된 내용이죠. 한나라 때 호무의 이를 융성하여 사방이 오랑캐를 정벌하는 걸 일삼고 위엄과 덕망을 넓혀 장건 요게 이제 관련된 문제가 여기 나왔죠. 장건이 처음으로 서역을 자치를 열었다. 그러니까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것들의 의미가 뭘까요? 서역 의미. 예. 계기가 됐던 것은 이제 장건이 처음으로 서역의 자치를 열었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거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한무제가 이제 월지족이 있죠. 월지족과 오순종과 동맹하면서 홍로를 치는 거야. 이 당시에 한나라하고, 홍로하고, 막 싸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한나라가 좀 홍로족을 이제 치기는 좀 약간 침이 딸렸어. 그러니까 북방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오손이나, 그다음 월지,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과 힘을 합쳐갖고 한을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금방 없애겠다 생각해서 한무제가 처음에는 이제 월지에다 나중에는 이제 오손을 이제 누굴 장건을 파견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오순과 월지는 홍로가 무서운지 알고 있어. 그래갖고 노해서 거부했죠. 예. 그렇지만 장건이 이제 요걸 파견하는 길에 알지 못했던 무슨 길을 알게 된 거야. 서역에 있는 비단길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비단길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개척했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장건이 개척한 건 아니에요. 이미 이제 서역 상인들이 개척한 길이 비단길인데 나중에 장건이 이제 발견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개척했다는 표현은 약간 이제 중국 중심의 어떤 역사 서술이고요. 하여튼 비단길이 이런 길이 알고 있고 홍로들이 이제 한에서 뺏은 그리고 한나라에 받은 그 비단을 어디에 갖다 판다는 서역 상인들이 갖다 팔고 서역 상인들은 다시 노마에 갖다 판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러면 홍로를 없애기 위해서는 홍로의 목줄이었던 어디를 쳐야 되겠어요? 예, 뭐냐면 비단길을 장악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비단길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예. 그 다음에 서역 원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강리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파견해갖고 서역 원정을 해서 서역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뭐냐면 행복시키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대왕국 같은 나라들이죠. 페르가나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데서 이제 한얼만 하는
그 유명한 말을 이제 얻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서역을 원정해서 어디에 그 뭐냐면 경제적 그 목줄을 차단한다? 홍루의 경제적 목적을 차단하게 한 그런 이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사료 내용을 볼게요. 그 포기 장군이 홍루의 서쪽을 공격하여 홍양왕, 후도왕을 항복시키고 마침내 그 땅을 텅 비게 하고 비로소 영제 서쪽에 성곽을 세웠다. 그 하서사군과 관련된 내용이죠. 처음에는 주천군을 설치하고요. 예, 주천군을.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점점 백성들 옮겨 무의, 장액, 동암 이렇게 해서 하서사군의 명칭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뭐냐면 니을과 관련된 지명이 뭐냐면 안 나왔던 그 빈칸 둥암과 관련된 거야. 예, 둥암. 예, 그러니까 하서사군의 어떤 내용들을 물어보고 거기에 빈칸 이제 내용들 중에 세 개 중에 하나를 알아야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군의 명칭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하나를 골라낼 수 있으니까. 자, 동항은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기출에 나왔던 기출이 아니라 모의고사에 문제를 냈거든요. 이 동항과 관련돼서.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냈던 문제인데 위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되게 이제 비단길이 이제 여기가 장안이면 여기 이제 쭉 가는데 비단길 가다가 이게 청산남로와 청산북로 이렇게 또 이렇게 세 개의 길로 나눠져요. 이렇게 그때 요 중간 도시가 뭐냐면 동항이죠. 동항. 그래서 교통의 요지 이 동항. 그래서 이 동항을 이제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주천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인데 여기 주천은 이미 앞에 있었죠. 이거는 사료에 명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동항 아니면 답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한 문제지만 한 문제들 가운데 사료와 관련된 내용들 문제 냈어요. 그래서 사료 해석과 기본적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연계시켜갖고 문제를 냈는데요. 제가 이제 한문 사료 부분은 이제 제가 한문 우리 카페에 한문 담당 선생님이 있죠. 그분한테 이제 사료를 맡겼는데 그분도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찾느냐고 좀 고생했나봐요. 왜냐면 여기 특히 한서의 뭐 서역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쉬운 사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찾기가 쉬운 사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문을 찾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렸다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자. 3번 문제. 예, 3번 문제. 아이고, 이게 잘못 넘겼네. 예, 이거죠? 예. 자, 3번 문제를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요. 3번 문제는 그 서양 중세사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 서양 중세사 문제인데, 문제 자체는 보통 쉬워요. 보니까 요거 문제는 좀 답답 형식으로 쉽게 나오긴 했어. 근데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이게 우리가 자주 익숙하지 못한 부분에서 이제 냈기 때문에 그 문제들 되게 많기 때문에 뭐냐면 어렵게 느껴지는데 문제 자체는 답답형으로 단순해요. 진짜. 되게 명칭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 그냥 풀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모르면 못 푸는 문제야.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요번에 이제 문제 나온 거는 크로비스와 관련된 거죠. 크로비스. 제가 이제 그 모의고사에도 크로비스 관련돼서 한번 냈긴 했는데 예. 기획의 임무는 이제 일단 크로비스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로비스는 신의 정능하신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세를 받았고 요 사료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 그 서양사 보면 그 사료를 읽는 서양사가 있어요. 사료를 읽는 서양사 중에 2권이 있어. 이게 이제 중세편이거든요. 1권은 고대사, 2권은 중세사. 아직 3권 안 나왔고, 이게 5권, 4권도 안 나온 것 같은데, 4권인가 5권인가, 그 근세사인가? 요렇게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두세 권 더 낸 것 같은데, 3권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건데, 거기에도 이제 크로비스는 막 여기 나와요. 요 부분에. 물론 요 뒷부분은 이제 사료 내용에서 사료 있는 서양사는 생략됐고, 없는 부분이 이렇게 툭 나왔지만, 그 다음에 이제 크로비스의 군사적 활동이 쭉 나오죠. 그는 부하때에 조금 떨어진
VF 평원에서 알라리 군대와 이제 조우하고, 이제 이 알라리는 이제 서고트 계통의 그 족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투의 알라리 아들 아말라리는 어디로?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베리아 반도죠. 이베리아 또는 스페인 이렇게 치면 돼요. 이게 이제 어디에 있느냐면 그 서계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서계에. 그리고 이제 그 서양 중세사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베리아 스페인인데, 어떤 분은 그 이베리아만 답이고 스페인 아니다, 에스파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 어떤 분은 에스파냐 답이다. 이게 똑같아요. 그 기본서에도 되게 두 개 다 같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서양사 개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양 중세사 그런 내용에도 그 두 개가 같이 이제 혼재가 갖고 썼기 때문에 그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논쟁 자체가. 예. 그러면 그 서계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자, 그 내용을 이제 보죠. 서양사 개론 이제 15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크로비스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갖고 크로비스는 이제 그 알라리족 대 투쟁에서 승리한 후에 카톨릭 개종하고, 그래서 이제 3.1체 서대에 입각한 카톨릭을 개종한다는 그 내용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이제 크로비스의 이제 군사적 활동이 나와요. 아르마니아족을 이제 투쟁에서 승리한 후에 카톨릭 개종하고, 아키테네의 성직자 원주민의 지지를 받고요. 아리우스파의 그 소고트족을 에스파냐 후퇴시켜서 오늘날 프랑스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 지명이 이제 여기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 그 당시 어디로 후퇴시켰다고 했죠? 에스파냐로. 예,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나오나 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또 안 나오지? 잠깐만요. 이게 예. 제가 보니까 제가 거꾸로 썼어, 펜을. 이게 펜이 좀 약간 익숙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실수 연방하는데요. 자, 일단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이제 에스파냐로 후퇴했다. 예. 그래서 아리우스파인 서고트족이 에스파냐를 후퇴시켜 오늘날 프랑스 대부분을 차지했다. 후퇴시켜 오늘날 크로비스가 이제 대부분 차지했다. 그래서 서양 중세사에서는 스페인어로 돼 있어요. 그 때문에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있는데 서고트족은 나중에 누구한테 멸망하죠? 그쵸? 이슬람 세력들한테 멸망하죠. 그래서 이슬람 세력들이 어떤 왕조? 옴미아드 왕조한테 멸망해요. 옴미아드 왕조. 이 옴미아드 왕조는 나중에 이제 그 후손 중에 한 명이 또 와가지고 옴미아드 왕조를 세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이베리아 반도 지역은 이슬람 세력들이 한동안 지배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문제 또 넘어가서 보면, 자, 여기 이제 문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요 나와 관련된 사료가 또 있는데, 요 나와 관련된 사료는 이제 뭐와 관련된 사료냐면 테오도리와 관련된 거예요. 테오도리. 예. 그래서 이 크로비스 그 있을 때 이 이베리아 반도에 어떤 세력이 있었냐면 동고트 세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고트 세력이 그 당시 이제 이베리아 반도 그 이탈리아에 동고트 세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를 장악했던 그 동고트의 수장이었던 테오도리는 콘스탄티노플 머물면서 그때 볼모 생활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한 후에 왕이 된 후에 비잔틴 형제부터 이탈리아 통치 위임받았어요. 실제로 거길 장악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탈리아에 가서 이제 오도아케를 제거하고, 라벤다라는 지역인데, 라벤다는 좀 익숙한 지역이죠. 어떤 익숙한 지역이죠? 예. 이 당시 나중에 이제 교황령의 뭐냐면 기원이 됐던 지역이 라벤다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지역 자체가 상당히 이탈리아의 중심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점을 중심해서 이탈리아 안정과 질서를 유지했다. 그래서 테오도리가 이제 그 오도아케를 제거하고, 그 당시 이제 콘스탄티노 황제부터 인정도 받고, 그래서 위임 통치를 했다.
그래갖고 이제 테오도의 정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는데, 요 부분도 서계에 있어요. 서계. 서계 부분에 어디냐? 요걸 좀 보죠. 자, 서계 151페이지 바로 위쪽에 있어요. 왜냐면 동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클로비스하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이제 테오도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여기 보죠. 한번 테오도리. 자, 그래서 이제 국왕 테오도리는 콘스탄티노플에서 교육을 받은 탓으로 그리스 문화와 로마 제도를 존중했다. 그는 동로마 황제의 총독을 지내면서 라벤나의 이제 수도도 30년간 군사면을 장악하고 행정을 종래에 잠깐만요. 예. 자, 이게 뭐 소리가 들리는데? 예, 다시 시작할게요. 이게 주변에 이게 보통 녹화 환경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예, 갈레이 방송실에서 공진하는 바람에 잠시 껐다가 다시 이제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거기 이제, 레반나의 수도로 해갖고 이제 30년 동안 군사면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행정은 종래 노마갈리에게 맡겼어요. 행정은, 예, 노마갈리에게 맡기면서, 그대로 나온 거 있죠? 이탈리아 질서와 안정을 초래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돼서, 정책 관련된 것을 했는데, 이거 아마 서계 문제가 그냥, 떼가지고 문제 낸 것 같아. 딱 읽어보니까. 군사면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을 종래 관리에게 맡겼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쓰시면 되고, 테오돌리의 이제, 시대 때, 보에티우스라는 그 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에티우스 학자 그 내용도 한번 보세요. 요거.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이제 그 형성평가에 제가 이 관련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형성평가 보면 웬만한 잡다한 거 다 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총괄평가도 많이 풀어봐야 되겠지만 형성평가도 요렇게 이제 자질구레한 거 있죠. 그런 걸 잡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 예, 그래서, 예, 이번에 9.0의 형성평가를 문제 냈는데, 문제를 더 보강했어요. 그래서 서양사 궤도를 거의 대부분 요약을 해서 문제화 시켰고요. 그 다음에, 남색책 내용 더 많이 넣었고, 앞으로 이제 형성평가 문제는 제가 계속 문제를 낼 거예요. 그래갖고, 완벽하게 이제, 요런 문제까지도, 이제, 그 개론서에 있는 걸 그대로 따가지고 낸 문제까지도, 잡을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자. 4번 문제, 역교동 관련된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역교동 이제 문제 넘어가면 이건 좀 잠깐 화면 비율을 낮춰야 되겠네요. 너무 낮췄나? 65% 낮춰야 되는데 잠깐만요. 네, 그냥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문제 풀어보면, 자, 가와 나를 참고해서 뭐뭐중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내용을 작성 방법에 서술하시오. 그래서 가와 관련된 것은 교육과정 쭉 내용이 있죠. 그래서 2학년 교육과정 특징해갖고 쭉 나오고, 여기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죠. 아직 적용되지 않아 역사 수업에도 이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뭐다 이렇게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제 2015년 교육과정은 지금 세계사하고 동아시아사만 이제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이제 박근혜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사하고 역사는 이제 국정화를 이제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적용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2018년 때 7월달이죠. 그래서 2015년 개정교육 수정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세계사, 동아시아, 한국사, 역사 부분을 다 수정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2년 뒤에 이제 2021년인가 이때 적용이 돼요. 그래갖고 요때 이제 그 적용되지 않았다면 그 말이고요.
앞으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나온다 안 나온다 해가지고 좀 많이 봤는데 제가 막판에 나온다는 이제 소문이 듣고 이제 제가 거기 모의고사 강의실에 2015년 개정교육과정 관련된 부분을 실어놨죠. 예. 그래갖고 이제 요 보니까 요번에 나왔어요. 예. 자, 그리고 예전에 제가 모의고사에서 요 부분도 상당히 문제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핵심 역량 관련된 부분은 요거 관련된 건데, 자, 그래서 요게 기억에 해당하는 역사교과 역량을 쓰시오. 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것들 한번, 2015년 개정교육과정, 그러니까 수정 개정교육과정이죠? 요 부분을 한번 찾아서 이제 볼게요. 자, 거기 제가 이제 기출 예상 문제표 있죠? 거기 이제 주에다 씻어놨는데, 보면, 아이고, 잠깐만, 이걸 꺼야 되겠다. 예. 권리자권이네. 이게 제가 안 꺼지네요. 이게 나중에, 꺼지네요. 이게 컴퓨터가, 예. 이게, 어느 쪽이냐? 이쪽이네요. 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제 밑에다가 주에다가, 이게 주 몇 번이냐면요. 11번인데, 자, 11번에 보면 이제 역사 과목이 있어요. 역사 과목에, 거기에 보면 이제, 핵심 역량들, 역사 과목의 핵심 역량들 이렇게 있죠. 중요한 역량 관련돼갖고, 네 가지가 있죠. 역사적 사실에 의해, 그 다음에 역사자료 분석과 해석, 역사 정보의 활용 및 의사소통, 그 다음에 역사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 정체성과 상호 존중 능력,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정체성과 상호 존중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역량은 역사뿐만 아니라 뭐 세계사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사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에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레퍼토리 반복된 거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이 부분을 꼭 외워두시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인데,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자, 일단은 이제 중요한 역사적 용어나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래갖고 역사 사실에 대한 이해를 이제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적 어떤 자료나 분석 해석 능력 있죠. 역사자들 읽고 이들 비판적 검토하여 역사 지식을 구성한 능력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얻은 역사 정보를 분석 토론해서 종합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 그래서 역사적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과거사를 비추어 오늘날 문제 해결 능력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여기 시험 문제에 나온 교과 능력 있죠. 정체성과 상호 존중. 우리 역사와 세계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현대사에 요구하는 역사의식을 함양하여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능력을 말한다. 예. 그래서 요거 15년 개정교육과정도 있고 이번에 수정 개정교육과정에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5년 개정교육과정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더. 그래서 요번에 1점짜리 문제로 나왔지만 내년에는 2점짜리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부하는데 꼭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에서 나와 관련된 또 예문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뭐중학교의 교육과정 설명의 자료, 그래갖고 이제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프로그램이 있고요. 다른 지역에 위치한 뭐뭐중학교 땡땡 네모중학교, 그래서 연계한 프로젝트임. 네모중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선정한 주제 중심으로 항토사를 조사하고 UCC를 제작한. 그래서 네모중학교의 학생과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비교함. 그래서 이제 여기 중학교하고 공공중학교와 네모중학교하고 같이 이제 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향토사가 나왔죠. 향토사. 예, 향토사. 자, 요 향토사는 이제 뭐의 일종이죠? 지역사. 그렇죠? 지역사. 큰 범위 지역사에 들어가는 거고 녹색책에 있는 건데 녹색책에 보면 지역사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향토사. 그 다음에 지방사. 그 다음에 작은 범위의 지역사. 이렇게 있죠. 그래서 향토사는 자기 주변의 역사죠. 그래서 이제 예양심을 강조하지만 객관적 역사 인식을 못하게 하고, 지방사는 중앙에 종속된 문화야. 네, 역사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근데 이제
항토사 지방사를 이제 뭐냐면 극복하려고 하는 게 지역사죠. 예, 요렇게 세 가지로 이제 크게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나온 거는 이 항토사고, 이 항토사 관련된 부분은 예전 오래된 객관식 기출에 한번 또 언급됐던 부분이에요. 예,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기출 찾아보시면 있어요, 이 부분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요번에 모의고사에서도 요 부분을 냈어요. 향토사 부분은요. 예, 그래갖고 요번에 이제 또 연계돼서 이제 보면 관련돼서 찾아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 항토사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풀어보기 전에 여기 항토사 장점을 이제 쓰라고 했죠. 그러면 항토사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을 이게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녹색 책의 부분에서 한번 찾아보기도 하죠. 자, 여기 이제 보면, 자, 그러면 이제 향토사 관련된 녹색 책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각 지역의 역사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이제 항토사, 그 다음에 지방사, 그 다음에 지역사, 요 내용이 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항토사예요. 항토사. 예. 그래서 항토라는 의미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 항토사 이제 내용을 보면요. 아이고, 이거 안 켜놨네요. 예. 자, 거기 보면 이제 향토사 부분에서 향토는 시간과 공간, 인간과 복합 개념으로서 우리의 사회 무대이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롭게 어우러진 융합체다. 따라서 향토사의 자신의 삶과 밀접한 공동체의 역사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향토는 자기 주변의 역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자기가 서울에 살았으면 서울도 자기 주변의 역사니까 이 서울사도 향토사죠. 그래서 각기 지역의 역사는 생각이 깃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다운 넘어가서 자, 이 때문에 향토사를 공부한 사람은 요게 핵심적인 키워드가 또 나오죠. 장점을 쓰는 거. 양심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키워드 이거 쓰면 되고, 자, 향토사가 용어를 써야 한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역사 연구나 교육은 주체적 관점이 이루어진다 생각한다. 예, 입장이에요. 이거는 향토사 입장. 예, 향토사 입장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의 관점의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역사의 전개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이제 장점이죠. 자신의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역사의 전개 과정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죠. 그래서 예양심이나 이 두 번째 내용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향토사라는 것이 항상 뭐냐면 장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점도 있죠. 그 문제점도 그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냥 한번 볼까요, 그냥? 자, 향토사에서는 각 지역의 역사 변화를 설명하고 다른 지역과의 관련성보다는 그 지역의 정통과 독자성, 고유성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이요. 이 점은 향토사의 문제점이 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 아니라 문제점이라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지역, 왜 그러냐면 자기 지역의 정통이나 고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부족하는 거야? 객관적 역사가 인식하기 어려워. 그리고 자기 미화에 빠질 수 있어.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저도 가끔씩 이제 양주에 살다 보니까 양주가 좀 좋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주에 대한 진짜 자기 미화에 좀 빠지는 경험이 있는데 강의 도중에서 그런 것들 좀 언급을 많이 하는데, 자, 그래도 이 향토사가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걸 좀 기억하시고, 그 외에도 이제 녹색책엔 지방사나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그 지역사의 장단점, 특징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갖다 보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내용을 이제 들어가서요. 자, 내용을 이제 들어가면, 자, 두 번째 질문까지 풀었죠. 세 번째 이제 질문. 이게 아마 문제가 좀 약간 적용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는 아마 1점짜리 문제일 거예요. 여기까지. 네. 근데 이게 아마 1점짜리 문제고, 이게 2점짜리 문제인 것 같은데, 적용하는 문제로서. 자, 니은의 학습에 디귿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역사학습의 효과를 쓰시오. 디귿 학습이 뭘까요? 활동이. 자, 네모중학교 학생들과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비교한다. 공공학생들이. 그러면 여기 보면 그 앞에 뭐 UCC도 있고 하면 이게 뭐지? 조사 관찰 내용인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키워드는 비교예요. 비교. 비교. 그래서 이게 비교가 그러면 비교학습과 관련된 내용이죠. 비교학습.
그러면 이게 왜 비교냐? 비교학습에 장점을 쓰는 건데 왜 그러면 비교학습의 근거가 뭐냐? 자, 그러면 근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진짜 파란 책하고 녹색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연결시켜서 낸 거예요. 예, 지역사 관련돼서.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보면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요. 예, 잠깐만요. 이게 아까쯤에 했던 게 있는데 잠깐 중단시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이게 예상 문제표에 이제 치러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역사학습의 한 지역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하는 것을 사실들 그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사실들 간의 관계를 밝히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 지역 또는 문화권에 대해 역사를 비교 이해한다. 자, 여기에서 비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지역의 역사죠. 그래서 그 예문의 그 지역과 관련된 것을 비교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연결시키면 요거는 비교학습과 관련돼서 문제를 낸 거야. 그래서 요거 이제 비교학습 답을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비교학습의 이제 장점은 녹색 책, 남색 책에 있는데 거기 내용 보면 서로 다른 지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어떻게 그런 공통적 차이점이 발생하는 거, 그리고 각기 다른 지역에 일어난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이나 사건들을 비교해보고, 오타가 있네요. 예. 그리고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히고 이를 통해서 그 사실과 사건의 성격을 분석하고 인식할 수 있다. 예, 답안지 분석표에 그게 적어놨고요. 또 어떤 분은 거기에 보면 다른 지역의 학교와 비교함으로써 향토사 문제점의 객관적 역사의식이 어려움과 자기 미화의 흐름을 극복할 수 있다. 맥락은 맞아요. 맥락은.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향토사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비교사의 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요 내용이 녹색 책이 명확하게 적혀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맥락은 맞는데 정확하지 않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은 아까 읽어보신 거였지만 지역 역사하고 비교, 요런 것도 이제 관련돼서 나오기 때문에 요게 답일 수 있어요. 훨씬 더 유력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언급했던 것은 향토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문제점을 연결시켜갖고 낸 거죠. 예, 비교학습이 아니라.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맥락은 맞지만, 요걸 문제점을 이제 비교학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거 있다라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요런 것들은 이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답하고 이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력답으로 요걸 이제 적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요. 그 당시 이제 시틀러 인종학상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도 이제 좀 볼게요. 5번 문제. 자, 기역의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 가지 쓰고, 그리고 니은에 들어갈 제목과 디귿의 이름을 순서대로 쓰시오. 아마 이제 두 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이게 2점짜리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점, 이렇게 1점, 이렇게 배점이 됐겠죠. 자, 연합군은 기역의 법이 제정된 도시에서 1938년 8월 나치의 전범 작품을 적었다. 자, 이건 누른베르크예요. 누른베르크. 이거 기역에 들어갈 법은 누른베르크 법이죠. 이 누른베르크는 상당히 상징적인 도시예요. 왜 상징적인 도시냐면 나치의 나치 정당의 본거지야. 그래서 이제 해마다 1년마다 누른베르크에서 나치들이 이제 정당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나치 정당대회를 열어서 있던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번 재판을 왜 누른베르크에서 했냐면 나치의 정당대회, 나치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 거예요. 상징적 차원에서. 그래서 거기에 열어서 나치를 처벌하겠다라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하여튼 누른베르크 법 내용이 뭘까요? 자, 누른베르크 법은 이것도 서계에 있죠. 예, 서계는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이제 요건 조부모 중에 한 사람인 유대인이면 그 유대인을 간주하고요. 유대인 시민권을 박탈하고, 유대인과 혼인을 금지하고, 교육기관, 은행, 법원 등에서 근무를 금지하고요. 저술활동이나 연극, 상연, 음악회 개최 등 같은 모든 정상적인 활동을 금지하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다비드 항세법을 차용하고, 두 가지 쓰시면 돼요. 그 중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에 한 두세 문제 냈고요. 그 다음에 총합평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기출이 안 나왔지만 예전에 나치 학대,
유태인 학대들 관련돼 갖고 한번 나올 만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서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니은과 관련과 디귿과 관련된 이름이죠. 항상 명칭이 어려운데, 자, 니은에 들어갈 제목은 이제 뭐냐면 여기 기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니은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이 니은인데, 자, 여기에는 민간인 살해 및 집단 학살을 노예화하고 강제 이송하거나 정치 인종 또는 종교 이유로 박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자, 이게 뭘까요? 이거는 인도에 관한 법이에요. 인도에 반한 죄. 그 다음에 그 서기에 의한 반인류 범죄. 그래서 요거 있는데 요거는 이제 15년 개정 교육 과정에 세계사책이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 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름 관련돼 갖고 이제 나오죠. 이게 이제 시트작인데 올해 기출문제 시트작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쓰시면 아이만 그냥 아이만가 쓰시면 돼요. 아이만. 그래갖고 요번에 이제 예상 외에 이제 니은도 예상 외의 문제지만 그 아이만과 관련돼 갖고 이제 한번 예상 외의 문제가 튀어나왔죠. 그래갖고 이제 그 예상 외의 문제 이제 그 보면 여기 잠깐만요. 이게 밑에 지문이 안 보이네요. 자, 지문 내용을 이제 좀 보고 넘어갈게요. 지문. 자, 1961년 예루살렘에 열린 재판의 피고이자 전 나치 보안국장이었던 아이만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결국 유대인을 증오하지 않았지만 다르게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최종 해결에서 이 최종 해결은 유태인을 이제 그 학살하는 거죠. 바덴에 의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학살한다. 가스실에 보내서 이제 해결하는 거죠. 내가 맡은 역할은 우연히 위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내 역할을 떠맡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발달 홀로코스트에 포함한 제노사이드, 인종학살 문제를 전반적으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 전쟁 범죄와 니은,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반인류 범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범죄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전쟁 범죄와 이제 반인류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죽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갈 인물은 아이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이만. 아돌프 아이만인데,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뜬금없이 나오기는, 물론 세계사 교과서는 있긴 있어. 근데 뜬금없이 나온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사람의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인터넷 검색에서 찾아볼게요. 네, 인터넷 검색하면서도 공부가 되는 거니까, 한번 아이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기도 하죠.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오토 아돌프 아이만은 1962년 6월 달에 이제 죽었죠. 이게 뭐 죽은 건 아니고, 예, 중요한 건 아닌 걸 읽었네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의 전범으로서 독일의 SS 중령, 그래서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 유대인 박해를 관련된 해갖고 유대인들 많이 죽인 인물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1932년 나치당에 이제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치 정부부에 들어갔고 유대인 업무 책임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1932년 1월 20일 날 유대인 문제 최종 해결 정책의 결정에 참여했죠. 바제네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게슈트부 유태인 가장으로서 그 다음 유대인을 유럽 각지의 폴란드 수용소에 열차를 인수한 최고 책임자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수용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일단 미국에 체포됐지만 가짜 이름을 사용돼 포로수용 탈출에다가 걸렸고 이탈리아 도주했다가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또 도주했다가 1960년 이스라엘 모사드라는 기관이 있어. 유명한 기관이에요. 이스라엘 기관은. 그래서 이 모사드가 이제 이스라엘 정보기관 중에 좀 악독인데 약간 그 모사드 역할 중에 예전 홀로코스트 관련된 범죄들 찾아내서 어떻게 납치든 해가지고 자기 법정에 세워갖고 처형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공개 재판 후에 1962년에 교수형 당한 사람이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이만의 이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좋다고 보면은 좀 사회성도 좋고,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역할이 뭐죠? 유대인, 학살이었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뭐냐면 문제가 있는 행위를 많이 한 거죠. 범죄 행위를. 그래서 꼭 사회성이 좋고 사회성이 좋다 해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역할이라든지 사회적 어떤 발언, 생각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보면 되고요. 아이만은 좀 약간 특이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볼 때.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또 넘어가죠. 자, 거기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넘어갈까요? 6번 문제. 6번 문제는 조광조의 개혁정치와 관련된 거야. 우리 푸셈사료와 이제 관련돼갖고 시험 문제 나왔는데, 제가 이거 관련된 것들을 문제를 1, 2년 전에 그 모의고사 문제 냈어요. 그래서 총괄평가에 그것이 그대로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 그 북수험 모의고사에서 봤던 것 같더라. 총괄평가 문제에서 예전에 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그 가와 나 다사로 관련된 내용을 총괄평가 문제에서 찾아보시면 관련 문제들이 있어요. 예. 자, 하여튼 그러면 이제 요거 조선전기 정치사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중종 때 이제 기묘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다음 자료 읽고 정치사 내용의 작성 방법을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게 가와 관련된 사료가 있고, 나는 이제 중종방정 당시 기묘 사화 당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내용이 있는데, 쭉쭉 이제 보면, 일단은 이제 문제 발문부터 좀 볼게요. 이제 발문. 이게 문제가 좀 길긴 기네요. 예. 자, 이 발문 이제 내용을 보면, 가에 의미한 정치 이념을 쓰고요. 예, 첫 번째 질문이죠. 니은에 들어갈 인재를 뽑는 방식과 두 번째 질문. 디귿에 들어갈 간직명을 쓰시오. 디귿. 그리고 기획이 추진했던 정책 중 나 이외에 혁파된 정책 한 가지 쓰고, 그 다음에 다에 등장한 정치세 역할을 관계 중시고, 나 사건의 역사적 석권. 이 나 사건은 이제 뭐냐면 기묘사죠. 그래서 기묘사 이전에 이제 기묘사 가정에서 이제 그 다음에 왕의 밀지를 받고, 그 당시 김식, 그 다음에 김국,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있냐면, 여기 빠졌는데, 의도도 조광조가 있어요, 원래 원문에는.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홍구대식으로부터 중종이 홍구대식에 밀지를 내갖고 홍구대식이 이를 쳤다. 예. 이 내용이 있는데, 이 관련된 사료. 물론, 왕이 낸 게 아니라 홍구대식들이 공격해갖고 이제 죽였다는 설도 있고, 하여튼, 그 여의 역사적 성격을 서술해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5번째 질문이죠. 총 그래서 한 5문제를, 5개를 질문하고 있는데, 자, 요거 살펴보기 전에, 이제 문제 풀기 전에 한번, 관련된 심부셈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이게 심부셈 내용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요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그러면 이제 기획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거기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기획이 아니라 가가 의미하는 정치 이념인데, 이 가 사료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도학 정치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푸셈에 있는 사료인데, 일단 이거 푸셈 사료는 각자 찾아보시고 푸셈 사료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좀 먼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중종 반정 이후에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사림이 훈구파 대응 세력으로 정계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자, 이런 새로운 정치 질서의 수립의 명분을 내세운 정치인은 도학 정치다. 도학 정치.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뭘 물어본 거죠? 정치 이념이죠. 정치 이념.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 이념이니까 도학 정치죠. 그래서 가의 정치 이념을 물으니까 도학 정치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악군주론, 지치주의 아니냐. 그 문제 딱 보시면 알아요. 이게 후생 찾아보시면 금방 답이 나와. 그래서 도학 정치는 청명을 성이라고 하고 성을 따는 걸 도라고 한다. 요 밑에 있는 심도한 의미는 저도 이제 잘 설명을 못 드리겠고,
자, 그래서 이때 거기 가사조에 보시면 사조에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돈을 뿌리며 도라는 것은 천성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과 연결되죠. 이 중용의 논리 내용에서. 자, 돈을 따는 것을 청명했다는 것이고 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자, 이에 따라 군주나 백성 모두 청명에 따라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최선의 정치, 지선지이고 이 지치를 이상사회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광조의 정신이념과 관련된 거니까 여기는 도학 정치 이렇게 쓰셔야지 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뭐냐면 니은을 들어갈 인재를 뽑는 방식과 디귿에 들어갈 간직 명칭을 쓰시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인데 요거는 이제 어디와 관련된 거냐면 이제 포셈의 사회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제가 찾아서 이제 보면요. 자, 이게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냐면 168페이지네요. 네. 172페이지. 거기가 아유. 자, 여기 이제 그 내용이 있는 내용인데, 자료 이제 나와 관련된 게 자료 7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자, 조광조, 김정, 김식, 김구 등이 서로 분당을 매요. 여기 원래 조광조가 들어갈 자리인데, 없죠? 근데 이제 사료에서는 아마 조광조 집어넣으면 좀 금방 맞힐 것 같아서 이 조광조 이름을 뺀 것 같아. 그래서 김정, 김식, 김구 등은 서로 분당을 맺고는 자기가 붙는 자를 청거했다. 예, 청거했다. 그래서 청거 있는데 그 청거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보면 이 부분 청거했다. 이게 이제 뭐에 들어갈 자리죠? 예, 기역이죠. 기역. 그래서 청거다 쓰시면 돼요. 조선시대 때는 이제 제하의 살림들을 청거하는 게 있어요. 이제 뽑는 게 전반적으로 있었는데 요때 이제 청거제도 수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현란가죠. 그래서 답이 현란가냐, 청거는 맞은데 현란가 포함되냐 안 포함되냐 이렇게 했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현란가도 포함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청거제도가 현란가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기역이 들어갈 것을 이제 니은에 들어갈 것을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홍고세력들이 조광조를 칠 때 그 내세웠던 명분이 분당을 줬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분당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식이었죠. 이런 것들을 내세워갖고 이제 이들을 쳐냈죠. 이들이 부정부패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이 사람 깨끗하는 걸 반대파도 알기 때문에 뭔가 쳐낼 수 있는 명분이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붕당 같은 걸 이제 뭐냐면 걸고 넘어갔는데 붕당은 이제 그 예전에도 한번 기초에 나오죠. 처음에는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었죠. 그러다 선조 때 이제 그 뭐냐면 상임세력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면서 긍정적인 의미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들어갈 니은의, 그러니까 니은이네요. 이게 기역이 아니네요. 예. 제가 잘못 썼네. 예. 니은의 청거 방식은 분당이고, 그 다음에 디귿에 들어갈 간직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디귿과 관련된 간직의 명칭은 그 밑에, 여기 있죠. 자료 6번에 있어요. 이게, 다와 관련된 사료에서 이제 문제 났는데, 임금이 이르기를 나라의 정사는 조정에 있어야 하고, 조정의 정사는 대신해야 한다. 대간이 부족한 것을 부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대간이란 말 그대로 낸 거죠. 대간. 예. 그래서 디귿과 관련된 거. 예. 그래서 이거 보면 사료에 있는 걸 그대로 따서 문제 낸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강의 시간 때문에 사료학습 부분을 하는 게 이거 부분도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대간 쓰시면 되고, 이 대간인데 어떤 분은 이제, 이걸, 대각 쓰면 안 되냐. 비슷한 말이다. 언간 쓰면 안 되냐. 와, 참 이걸 예매해. 저도 다 맞춰드린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게 학답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채점자 기준을 제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점자 마음이야 이거는 주관식은. 예. 그래서 이거는 대간은 확실한데 대각이나 언간은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했고, 어떤 분은 대간이 이거는 간부가 아니냐, 간직이 아니다, 간청이다 뭐 이렇게인데 그 대간은 그 사용 용례를 보면
간직과 간부 다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대간이 두 개가 있죠. 대간과 간간을 같이 붙인 명칭이잖아요. 예, 그래서 간직 명칭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요 부분이 대간이 간부다, 간청이다. 그래도 유추해도 그게 여기서 따질 부분이 아니야. 왜냐면 이거는 그 평가원에 가서 따져야지. 여기에서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예, 그래서 답은 이제 대간이고, 대간과 언간은 좀 유사담원으로 채점 기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세 문제 풀어봤죠.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이 뭐냐면 기획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그 줄침 부분 뭐죠? 여기 조광조도 이제 포함된다고 했죠. 기획. 네. 조광조, 김정, 김식, 김구. 이 김구는 누가 제 현대사 인물하고 이제 이름이 동명이인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김효사님이죠. 김효사님. 그래서 김효사님이 추진했던 정책 중에 나라는 건 요 관련된 사료인데, 이게 이제 김효사죠. 김효사. 그래서 쳐냈죠. 김효사인데 여기에서 없어질 간직, 없어진 정책들이 뭐냐? 확파된 정책. 그러면 이 말은 김효사님들이 추진했던 전에 정책들을 쓰시면 돼요. 요것도 뿌셈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뿌셈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뿌셈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이게 자료가 16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자, 거기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뿌셈에 있는 내용. 자, 김효사에서 이제 중종이 이제 밀지를 받고, 이런 이제 훈구파 대시들이 이 조광조 일파를 쳐냈죠. 여기까지 이제 쭉 설명돼 있고, 그래서 붕당을 결성해 정치 입장에 다닌 인물을 배치하는 사실과 후진이 이끌고 진학적 경력 언사를 장애한다. 이 두 가지 명분에서 이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조광조 사살 필두에서 신진사조가 피하를 당함으로써 신진 살림세력이 크게 위축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나온 게 이제 요와 관련된 내용이죠. 아까 이제 지문에서 물어본 뭐와 관련 나라 이외에 혁파된 정책들이 이제 쭉 나와요. 어떤 정책들이 이제 혁파됐냐? 그래서 이제 삭후된 그 공시의 자기 회복. 그 다음에 이거는 위윤삭제가 혁파됐다는 거죠. 위윤삭제가 혁파됐다. 현랑가 혁파. 그래서 현랑가 그 정책들이 혁파됐고 한양 설치 같은 것들 폐지됐고요. 그 외에도 한양 설치 같은 것들이 이제 폐지했고, 그래서 혁파된 정책이니까 그 전에 정책들 내용을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소격서를 폐지시키거나 등등등 이런 것도 다 포함돼. 예, 등이라고 붙였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도 또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뭐냐면 다에 등장한 정치세력. 다의 정치세력은 누굴까요? 훈구세력이죠. 그래서 요때 중종반정 이후에 이제 훈구세력들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훈구세력들이 등장 관련된 내용들이죠. 여기 이제 김효사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한 제가 잘못했네요. 네. 거기 이제 훈구세력이 아니라 거기 다에 등장한 정치세력, 그러니까 등장한 정치세력이, 그러니까 훈구세력이 아니라 그 살림세력이죠. 살림세력 간의 등장한 정치세력 간의 관계를 중시로 나의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시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은 요 부분이 있죠. 그래갖고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전 모의고사에 문제 냈던 부분인데 요거는 자, 중종제 정치사 전개 과정에서 김효사는 분기점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종반정 후에 일련의 군신 권력의 변동 속에서 나타난 신권 강화. 왜냐면 중종반정 이후에 이제 신권이 되게 강해졌죠. 그에 반해 중종을 필두로 한 그 왕권이 약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또 언간권. 그러니까 중종은 이제 훈구 대신들을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 사림의 중심 삼자에 많이 기용을 했죠. 그걸 계기 위해서 김효사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 김효사를 계기 위해서 또 다른 양상을 전개했다. 그래서
또한 군신관계 어느 일방적인 절대도 안 된다는 측면을 볼 때 조광조 등장 이후에 언간 언론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언간이 비대해짐에 따라서 김효사부터 뭐냐면 이때부터 정치세력 관계의 중심, 그러니까 이제 살인과 홍보세력의 중심으로서 그 역사의 성격을 이제 보면 이게 내용이죠. 이것도 이제 답이에요. 김효사의 정치 권력 측면에서 볼 때는 왕권과 재산권 그리고 언간권이 상호 견제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언간권의 지나친 비대에 따른 왕권의 재산권의 대대적 반격이었다. 요걸 답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상 답안에 적어놓은 것처럼 왕권과 재산권 그리고 언간권이 상호 견제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제 김효사님들이 말빨이 세지고 중종을 압박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종하고 그 다음에 재산권 그러니까 저 홍보 세력들이죠. 이들이 결합해갖고 누굴 공격한 거야? 그 당시 이제 3사 세력들 중심한 살림 세력들을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중종은 원래는 이제 누굴 등용해서 자기 밑바닥 기반 삼으려 했어요. 조광조를 등용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김효 사림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 기반을 하려고 했는데 조광조가 왕권을 위협하고 홍보세력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쳐냈어. 그러면 새로운 세력은 누굴 등용해? 외척을 등용했어. 외척. 이 외척을 적당히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어떤 기반을 삼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명종 때까지 지속됐고요. 인종이나 명종 때. 그 명종 때 무슨 사가 일어난 거야? 일사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런 잔재들이 계속 언제 사림이 즉위할 때 선조 때까지 계속 외척 문제. 그래서 이 외척 문제 등용을 둘러싸고 그 당시 이조 전랑의 이제 임명 외척 문제에 관련되어 우리가 이제 알고 동인과 서인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7번 문제는 진짜 이건 완전히 틀리라고 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이거는 딱 문제를 보니까 9편에 있는 내용을 사주에 찾아가지고 문제를 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풀지를 거의 대부분 못 풀었을 거예요, 아마. 예. 이 사료도 찾아봐도 없어요. 거기 우리 역사 내시나 그 다음에 신푸sem에도 없는 사조인데 다행히 가사조는 어떤 분이 이제 그걸 찾았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그 밑에 토론방에다가 적어주셔갖고 저도 참 기출문제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이 부분은.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관련된 것들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잠깐 발문 내용을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사조가 좀 길기 때문에 밑에 쭉 내려가야 되는데. 자, 이거는 5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5개를 물어보고 있죠, 지금. 예. 5개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하나, 둘, 셋. 잠깐만요. 4개인가? 4개를 물어보고 있네요. 예, 4개를. 하나, 둘, 셋, 4개. 4개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발문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기도 하죠.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니은 시점에 책득된 독립운동 방략인 기획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예,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자, 디귿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두 지역을 쓰시오. 예, 가사료와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기획의 실행을 위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추진했던 방책인 니은의 사례를 쓰고, 이게 이제 세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 미연지음에 벌어진 전투의 명칭을 쓰시오. 예, 네 번째 문제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세 번째 질문에 여기에 니은과 관련된 두 가지를 서술하니까 이게 아마 2점짜리 문제고 나머지는 1점, 1점, 1점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할 것 같아요. 채점을.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먼저 요거부터 풀게요. 다 관련된 사료는 먼저 보는데 자, 마지막 문제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여기 미음에 들어갈 것은 이제 뭐냐면 봉오동 전투야. 봉오동.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좀 약간 함정을 펴놨죠. 북로사령부 하니까 북로군정서군 이렇게 해갖고 청산리 전투도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날짜가 있죠. 봉오동이나 청산이나 1920년이지만 봉오동 6월달에 일어났고요. 6월 7일부터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청산리 전투는 아마 이게 10월달에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 대 차이가 있어. 그래서 요걸 가지고 냈어요. 그래서 봉오동은 문제가 쉽죠. 이거 뭐 그냥 주면 사료 없이 그냥 주면 맞힐 수 있는 문제인데 사료 때문에 함정 때문에 이제 틀린 건데 봉오동 천산이존은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의외의 예상적 튀어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아니라 좀 쉬운 문제긴 한데 사료 때문에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봉오동 문제는. 그래서 봉오동 천산이중을 왔다 갔다 하다가 아예 모르겠다. 봉오동 찍은 사람들이 맞았고 청산이 찍은 사람들이 틀리고 그런 식의 이제 문제죠. 자, 그 다음에 가나 나와 관련된 문제는 좀 약간 보충자를 보고 넘어갈게요. 자, 제 프린트 거기 이제 첨부된 프린트 내용을 좀 볼게요. 그 기출문제 예상표 관련된 프린트 내용을 이제 보고 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설명하죠. 자, 거기 보면 이제 주 14번 있죠. 예, 프린트 문제 보충 예상 문제 주 14번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 이렇게 있어요. 자, 2천만 대한민족이 일시일체가 되어 죽느냐 자유냐 독립대전쟁 요게 뭐냐면 기획의 공통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독립대전쟁 또는 독립전쟁. 자, 독립전쟁 제1년을 직할 대한민국 2년. 여기 2년이라는 건 이제 1년이 1919년이니까 2년은 몇 년이겠어요? 여기 니은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는 대한민국 2년이니까 1920년이죠. 1920년. 그래서 기획은 이제 있고 맞아요. 대한민국 이정부는 우리의 기획이 될 독립전쟁의 기획이 될 여기 들어갈 게 이제 뭐냐면 아중인데 이 아중이 이제 디귿이 물어보는 거죠. 이 지역이 어디냐? 아중은 뭐냐면 아라사와 중국이야. 그래서 러시아 중국을 써야 되는데 어떤 분이 지역을 물어봤는데 국가를 쓰면 되냐? 근데 그 사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지역도 국가가 될 수 있어요. 예, 뭐 인도 지역, 미국 지역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러시아와 중국 이렇게 쓰시면 되고 유사답어로 저는 연해주하고 이제 간도, 만주 이 정도는 좀 약간 이제 측정자 기준에 따라서 뭐냐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틀려낸 거지 누가 맞추겠어요. 이것도 아마 문제 낸 분도 사료 찾아보고 낸 것 같은 느낌이 팍 들거든요. 이거 독립전쟁을 자기가 낼 수 있어도 이 아중 부분은 사료 보고 내는 거지 자기도 책 보고 덮고 내다가 써가면 못 쓰는 문제야. 이런 개떡 같은 문제를 왜 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문제를 냈어요. 이분이.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문제 풀었죠? 그래서 기획에 공통된 들어갈 것은 이제 독립전쟁 관련된 부분이고 그냥 디귿의 공통으로 되는 지역은 아주니까 러시아, 중국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명칭들을 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기획의 실행을 위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추진한 방책인 니은에 관련된 사례 두 가지 소수하고 이에 관련돼서 이제 있는데 요거 부분은 이제 풀어보는데 자, 여기 이제 물어보는 걸 이제 보면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이제 뭘 보시냐면 이게 9편에서 제가 이제 낸 것 같은데 그 보충 페이지 바로 위에 있어요. 보충 자료 보면 저희 페이지를 안 붙였는데 이게 9편위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9편위에 제가 그 출제자분이 이제 9편위에서 낸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임시정부는 1920년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했다. 이게 나오죠. 일단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임시정부의 독립전쟁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투쟁과 관련된. 그래서 요거 관련된 무장투쟁론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냐 했는데 요건 좀 약간 답하고 이제 거리가 멀 것 같아요. 왜냐면 사료 있는 걸 그대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쭉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밑에 내용을 좀 보면
자, 거기 이제 보면, 임시정부 1910년에 11월 5일, 대한민국 임시관제를 공포하고, 그 임시대통령 직할기구로서 이런 것들 뒀죠. 그리고 이제, 쭉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12월 18일 국무령 제1호, 국무령 제1호를 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관제를 뒀고요. 그래서 독립전쟁의 기본 방역이 되는 육군의 평성과 편제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그 뭐냐면 그 국무원 포고 제1호가 요거와 관련된 것 같아요. 여기 국무부가 국무원인 똑같은 간서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요거와 이제 관련돼 가지고 그 군대 평성과 관련돼서 요 내용을 쓰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그 뒤에 20년에 보면 이제 대한민국 육군 군군제가 있죠. 그래서 그 군군제는 서간도 군군, 그다음 북간도 군군, 그다음에 간도군 군군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요. 이 사무는 임시지방사령관이 겸용하도록 했으며, 그다음에 독립군에 응할 중령과 노동 거주의 한인대 병역 의무를 만 20세에서 50세 이하로 규정했다. 요것도 이제 두 번째, 요거 세 번째 사유까지 사대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이제 국민군 평성 방침이 나왔어요. 요거. 그래서 국민군 평성의 방침에 따라 각지에서 18세 이상의 남자들 대상으로 군적 등록이 진행됐다. 그래서 군민군 아마 예비군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요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있는데, 요거까지 맞출 분들이 거의 없고, 답안 내용을 이제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국무원 산하에 국무부를 설치해서 군사 업무를 관장했다. 그래서 국무부 직할에 강복군 총령을 창설했다. 그리고 그 당시 뭐 참의부를 설치했다. 그리고 그 서로군중소와 북로군중소를 편제했다.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는데, 교과서 수준에서 채점하면 이게 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유사 답안으로 이렇게 가능성 있는 답안으로 해놨고, 그 다음에 요거 정도, 여기는 좀 약간 그 칼질할 때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출제자분이 여기에서 낸 것 같기도 해서, 칼질할 때는 요걸 써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요걸 쓰는 분들은 거의 0%. 예. 그래서 유사 답안까지는 맞게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하도 어려운 문제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서 독립군 문제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논술형 8번 문제를 보자. 역교동 관련된 부분. 요번에 이제 역교동 관련된 부분이 마지막 문제죠. 이제는 역교동 논술 문제를 안 내고 내년부터는 서술형으로 해갖고 문제 수를 좀 늘린 다음에 낸다고 해갖고,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역교동 이제 논술 부분이 있고요. 자, 8번 문제를 보면요. 제가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갔네요. 예. 아이고, 이거 잘못 눌렀네요. 아이고. 예. 자, 자료 1번과 자료 2번, 자료 3번을 바탕으로 작성 방법에 따라 역사 글쓰기 수업. 이제 드디어 나왔네. 제가 이제 역사 글쓰기 수업을 요번에도 이제 기초에 그 모의고사 냈고 해마다 냈던 문제인데, 이게 드디어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그 서술형 평가 방안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 관계 다 읽지 못하겠지만 지도교사 교생 간의 어떤 대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생 1의 이제 수업 계획표가 있고요. 근데 교생 2의 수업 계획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교사가 이제 지도하는 방향으로 이제 문제 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역사 글쓰기 외에도.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거기 이제 일단 작성 방법부터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작성 방법을 이제 보면,
자, 일단 역사 글쓰기 종류와 관련돼서 기읍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요건 이제 보면 두 가지 질문했죠. 일단 기읍과 니은. 예,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항상 이제 볼 때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좀 줄을 쳐가면서 이렇게 몇 가지를 물어보고 있나, 뭘 질문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잘 살펴봐야 돼. 자, 그다음에 A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한 기준을 한 가지 쓰고 세 번째 질문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 A는 이제 화면상에는 이제 안 보이지만 뭐냐 사료를 선정하는 거야. 여기 있네요. 예. 사료 선정하는 요 부분을 이제 수행하면서 어떤 걸 봐야 되냐? 이런 것들 이제 있죠. 요거부터 보시고 이게 연결되죠. 이렇게. 자, B와 관련하여 드레이의 설명 모델을 적용할 때 고려할 점은 드레이 이론 관련된 거죠. 드레이. 그래서 이제 B와 관련돼 갖고 여기 이제 고려할 것이 뭐냐 이런 것도 이제 드레이 이론 설명. 그러니까 B는 이제 여기에서는 인물의 역사적 행위의 의미와 관련된 거죠. 여기. 예. 그래서 이걸 드레이 이론과 이제 적용해서 어때? 뭐하냐? 이게 네 번째 질문이죠. 그 다음, 미은의 문항과 비교하여, 이게 복잡한, 니은의 문항이 가지는 문제점을 서술하고, 이게 다섯 번째, 이제, 하죠. 그래갖고, 이제, 미음은 이제 여기, 요 부분이죠. 제시된 조건에 따라서 삼국통일의 의미에 대해서, 글을 작성하시오. 여기는 좀 문장이 길어가지고 이제 안 보이는데, 니은은 그 밑에 있어요.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미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다섯 번째고, 가사적으로 공통으로 나타나는 의미를 포함해서 니은의 문항을 수정할 것.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섯 번째 질문인가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번째 질문이네요. 그 다음에 디귿에 비추어 나에 들어갈 미은의 문항을 채점 기준 사용해서 한 가지 쓰시오. 나에 들어갈 이제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죠. 여기 들어갈 것을 뭐에 비추어? 디귿에 비추어 에서 미은의 문제 채점 기준을 한 가지 쓸 것.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게 총 몇 가지 물어본 거예요. 여기 보면 일단은 물어보는 것이 7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읍과 니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사료 성정 기준, 죄송합니다. 네 번째는 B를 고려할 요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니은의 문항의 문제점, 그 다음에 그 수정 관련된 내용, 니은 문항 수정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미음의 채점 기준 사례 이런 것들 이제 다섯 가지 쭉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복잡하네요. 예. 문제가 많으니까 한 면에 안 들어가서 자. 역사 쓰기에서 기읍과 니은에 들어갈 게 뭐냐. 그래서 이제 그 역사 글쓰기에서 보면, 이번 역사 수업에서 신라의 삼국통일 주제로 글쓰기 수업과 서술형 평가를 연계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는 사료학습을 바탕으로 기획이 되어 글쓰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뭐냐면, 역사가가 되어 글쓰기예요. 역사가가 되어 글쓰기. 예, 이 부분은 역사가가 되어 글쓰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글쓰기 수업이 3가지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유형이 역사가가 되는 글쓰기야. 요거 지금 시간 관계상 얘기는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일단 녹색 책에 글쓰기 수업이 있는 부분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글쓰기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7세기의 각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삼국통일 전후 한반도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업자를 준비할 것입니다.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무엇에 대한 적절한 사료성정이다. 자, 요거는 이제 어디와 관련된 거냐면 사료성정 관련된 것저 있죠. 한 가지 기준 써가는 거. 요거는 남색책에서 나올 것 같아요. 남색책 보시면 사료와 관련된 그 부분에 적절한 사료성정은 다음과 같다 해갖고 그 당시 한 대여섯 가지 쭉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답안을 보시면 학습과제나 문제 해결에 알맞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고 학습 목표의 달성에 유용해야 되고 그다음 능력이나 발달 단계에 맞고 상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료를 선택해야 되고 사료의 내용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신뢰성 있는 내용이다. 번역 내용이 정확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어떤 분이 이거 노란책 아니냐, 노란책에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노란색 뭐 근원선, 정확성 등등 있는데, 노란색 있는 것도 맞게 해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요 유사답안 들어갈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적절한이라는 말 자체가 남색책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출제자가 이제 남색책에 이제 그걸 낸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남색책 기준을 얘기하고, 노란책하고 이제, 노란책의 내용 성적 기준하고 남색책 내용 성적이 또 겹쳐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노란책 내용 썼다 해도 남색책 겹쳐있으면 맞게 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가면 이제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그 역사적 인물이 되는 글쓰기죠. 이 두 번째 유형이. 그래서 나는 이는 역사적 인물이 교사가 되어 글쓰기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구조적 상상. 우리 구조적 상상은 이제 뭐가 있죠? 보관, 삽입, 그 다음에 감정이입, 등등등등. 이런 것도 있죠. 통해서 자신의 경험해보지 못한 과거를 이해하도록 한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쓰기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교사 이 수업은 각 그 역사적 인물의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뭐에 관련된 내용이죠? 드레이 설명 모델, 함유적 설명 모델을 적용할 때 고려할 점. 이것도 남색책에 그대로 있죠. 남색책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람이 처했던 당시의 상황, 그 다음에 결정하게 된 목적이나 동기. 그래서 상황, 목적, 동기, 요 세 가지가 키워드일 것 같아. 상황, 목적, 동기가. 예. 요거 이제 키워드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여기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서술형 평가해갖고, 그 각 수업에 진행할 때 서술형 평가를 시행하는데, 학생들 제작한 문항은 각각 니을과 미음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한번, 니을 문항을 좀 볼게요. 자, 보면, 교생 1을 이제 만들었던 니을 문항을 보면, 이게 좀 길어가지고, 이게 연결이 안 되는데, 이쪽 미음하고. 자, 교생 1은 이제 뭐냐면, 여기 쭉 보시면, 이제 통일외 관련 사료들이 쭉 나와있죠? 예. 요것도 이제 요거와 관련돼갖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가사료 공통된 거가 나오는데, 가사료에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뭘까, 이건? 예. 요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방송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 이제 보면요. 좀 쉬었다 할게요. 이게 잠깐 끊고, 예, 얘기할게요. 예. 자, 이게 다시 시작할게요. 이게 지금 방금 연결이 끊어졌는데, 저희 아파트 방송하는 바람에, 아파트에서 공지 방송하는 바람에, 예, 내용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끊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했던 걸 이제 그대로 연결하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내용 보면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일동 사망의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사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가는 의미는 일동 사망의식 또는 민족 융합 관련된 정책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좀 이따 이건 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미를 이제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물어보는 게 미은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미은하고 문제점을. 그 미은 문항을 이제 좀 볼게요. 이게 좀 위에 있어가지고 좀 다시 움직이기 힘든데, 자,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문제 보면서 불러드릴게요. 미음은 제시된 조건에 따라서 삼국통일의 의미에 대한 글을 작성하시오.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니은은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미를 서술하시오. 좀 약간 뭔가 많이 부족하죠. 느낌상.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부족할까요? 자, 이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쓰시면 안 돼요. 자, 이 내용이 녹색책 326페이지에 그 단서가 있어요. 이 녹색책 326페이지 그 평가 부분에 서술형 문항들의 이제 작성할 때 유의사항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작성할 때 뭔가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뭘 작성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을 그러니까 근데 요거 보면 삼국통일 역사적 의미를 서술하시오. 좀 뭔가 작성하는 내용이 뭔지를 학생들이 정확히 모르겠죠. 그래서 요것은 아까 이제 미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이 나오고 그래서 제시된 조건에 따라 삼국통일 의미에 갖고 제한을 뒀잖아요. 그래서 응답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음과 비교했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녹색책 326페이지 내용을 가지고 문제 응용해서 답안을 달았어요. 아마 요거는 요 방향대로 쓰신 분들은 답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근거가 이 녹색책 부분에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찾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에서 아까 한 것처럼 가해 사료에서 가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미. 자, 일동사망 의식이죠. 그래서 니은의 문장을 이제 수정할 거. 그러면 요걸 이제 제한을 둬야겠죠. 그 앞에서 언급한 걸 제시된 조건이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조건을 줘야 될 거냐. 그럼 어떤 식으로 할까요? 자, 일동사망 의식에서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미를 서술하시오. 또는 민족융합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해야지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요거 제가 한국사에 또 문제 냈죠. 일동사망 의식 요번에 제가 모의고사 문제에 냈던 문제거든요. 요거 기출사료 그대로 해가지고 몇 개 이제 딱 요거하고 요거 그대로 나왔거든요.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풀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귿에 비추어서 나에 들어갈 미은의 채점 기준을 쓰시오. 제가 역겨운 문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요거예요. 저도 이제 이걸 고심해서 썼는데 일단 조건을 볼게요. 디귿에 비추어. 디귿이 뭐냐? 자, 여기에서는 이제 안 보이지만 하도 이제 문제가 위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 하여금 구조적 상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경험을 보지 못한 과거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 여기에서 비읍은 구조적 상상.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이해시킨 거죠? 과거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구조적 상상에는 이제 보관, 삽입, 감정이입 등등등 있죠.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그러니까 내용 타당성 측면에서 이제 평가 기준, 채점 기준에서 나에 들어갈 것을 뭐에 또 단서를 미음의 문항의 채점 기준 사례를 비춰 한가에 쓰시오. 자, 미음은 이제 아까 언급했던 제시된 조건을 달고 삼국통의 의미를 이제 이렇게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 뭐와 연결시켜 내용, 평가,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목적은 아까 이제 구조 상상을 통해 과거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은 이제 그 앞에서 이렇게 내용보다 평가죠. 내용은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평가해가지고 그 앞에서 미음이 있죠. 그래서 미음에 대해서 이제 채점 기준,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미음에 제시된 조건들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위에는 안 나와있지만 일단 볼까요? 이거 지우고 제가 좀 귀찮아갖고 그냥 안 올렸는데 이게 1이에요. 이게 제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자, 여기 보죠. 내용을. 아이고, 이게 민감해. 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자, 미음에 제시된 조건은 따라서 이제 삼국통의 의미를 보는데 조건 1이 있죠. 수업에 따라 다른 인물 중에 한 명의 입장에서 쓸 거. 그래서 수필, 일기, 편지, 상소문 등의 형식으로 자유롭게 쓸 거.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이제 채점 기준을 해야겠죠. 이렇게 들어갈 것을. 그리고 앞에서 이제 뭐냐면,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디귿에 비추어서, 디귿은 구조적 상상, 이런 것도 이제 개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조건 1과 2 구조적 상상이 같이 들어가서 나를 이제 채점 기준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구성을 했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삼국통일의 의미를 물어보니까 이제 삼국의 통일의 의미를 써야 되겠죠. 삼국의 통일의 의미를 자, 여기에 보면 조건 1이 있죠. 수업에 다룬 인물 중에 한 명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의 입장에서 일단 그래서 역사적 인물의 입장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양한 형식 있죠. 다양한 형식 수필이나 일기, 그 다음 편지, 상소문 이거 있죠. 다양한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답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역사적 인물의 입장이니까 삼국통일의 의미를 여기는 좀 답안이 빠졌지만 역사적 인물의 입장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또 들어가야 돼? 구조적 상상이 있죠. 그래서 삼국통일의 의미를 감정이입을 통해
역사적 인물의 그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통해 뭐 다양한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역사적 인물의 입장에서 뭐 감정이입을 통해서 뭐 다양한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역사적 인물의 내면을 감정이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의 입장에서 또는 여기 안에 들어가 감정이입 개념이 들어가고 다양한 형식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답안을 구성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보니까 이게 저도 이제 추가할 부분인데 거기 이제 그 감정이입 같은 구조 상상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같이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같이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기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기출은 이제 어떻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가? 요걸 말하고 이제 그 공부 방법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요. 참고 서적 같은 것도 간단히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는 간략하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그래가지고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뭐냐면 특별하게 이럴 때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그 설명의 시간 때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여기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다 쓸게요. 자, 여기 좀 그러나요? 네. 잠깐 그럼 하나 좀 바꿔가지고 한번 쓰죠. 장을. 자, 이렇게 깨끗한 이제 백지 상태에서 다시 이제 시작하기로 하죠. 예. 자, 그러면 요번에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할 때 이제 느낀 점을 이제 좀 몇 가지 적을게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이번에 이제 느낀 게 뭐냐면, 기본서에서 좀 내긴 했는데, 기본서에서, 출제는 했는데, 기본서에서 중심부가 아니라 외곽 지역에서 출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마케도니아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테오도리 같은 그런 문제들은 이제 기본서 이제 뭐냐면 내용들을 충실히 봐야지만 풀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료 중심의 문제가 많았다는 거야. 사료 중심의 문제가. 그래서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사료를 그대로 이제 쓰는, 문제들이 많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은 이제, 기출 주제 비중이 상당히 떨어졌다. 이걸 이제 느낄 수 있어요. 역교도는 이제 그래도인데, 세계사하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기출 주제에서 몇 문제 나오긴 했는데, 전년이나 이제 예전에 나왔던 거보다는 비중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이제 느낄 수 있죠. 그렇지만 역교도는 이제, 상당수 나올 수 있는, 나온 거, 내용들, 기출 주제가 아니어도, 뭐, 글쓰기 수업 같이, 이 정도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들은, 나왔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곽에서 이제 주로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사회중심의 문제 비중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기출 비중이 떨어지다 보니까, 난이도가 올라갔죠. 난이도가. 그래서, 상승됐고, 그래서 예상 컷을 제가 장담하지 못할 건데 한 10점 정도? 그래서 경기대 기준에 이제 작년에 70점이었는데 올해 60대 초반 정도, 60대 정도 되지 않을까? 60점 정도 이렇게 얹어지도 해가지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좀 약간 이제 올라갈 때도 있고 약간 떨어질 때는 있겠죠.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한 거고 실제 나와봐요. 이거는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 그래서 이제 공부 방법 어떻게 하냐? 참, 이게 말할 때 좀, 예민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임용을 받는데, 2001년부터 해서 쭉 지금까지 임용을 받고, 임용 합격하고 나서도 계속 이제, 이렇게 기출 분석을 하고, 튼튼히 강의도 하고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기출의 패턴이 항상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야, 지속적으로. 지속적이지 않아요. 참, 이게, 지속적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예민하다는 거죠. 예민하다는 거. 예. 그래서, 기출 패턴이 지속적이지 않는다. 지속적이지 않는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 패턴이 계속 갈 것이냐. 그 장담 못 해요. 솔직히 말해서.
네. 이렇게 나왔다가 또 내년에 또 기본서에 번들 문제 안 나오고 뭐 사료 중심의 문제도 잘 안 나오고 예전처럼 뭐 16년 문제처럼 기출 주제 나오고 교과서 수준에 나오고 그다음에 수능 정도 수준에 나오고 아니면 그렇게 아니어도 뭐 재작년 문제나 3년 전 문제 형태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되게 2, 3년마다 이게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어떻게 공부를 딱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좀 그래.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들어갔던 출제진들이 상당히 제가 듣기로는 저도 듣는 소문에 의하면 작년에 들어갔던 문제 분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2년마다 교체가 되는데 작년 들어갔던 곳에 또 3년치로 이렇게 들어갔어. 교체될 시점인데 그래갖고 계속 이런 패턴들 앞에 이제 기본적으로 기준이 좋고 주로 이제 약간 사료 중심 문제들이 예전에도 좀 나왔지만 올해는 더 많이 나오고 우리가 틀려고 낸 문제들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뭐 상당히 비중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내년에 또 이제 출제진이 되고 바뀌면 이게 또 어떤 방향을 튈지 몰라요. 참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공부방법이 물론 여러분들 다 이제 합격하시겠지만 합격해야 되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90% 이상은 떨어지고 그 나머지 한 명 정도만 합격하니까 거기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상당한 분들은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공부 방법을 제가 한번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 방법, 투 트랙 전략을 써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북수능 강의에도 적용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이. 첫 번째로는 이번 연도 기출문제 있죠. 19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갖고 할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은 기본서를 이제 다독이 아니라 꼼꼼히 다 봐야 돼. 다독은 당연한 거고 거기다가 기본서를 아주 꼼꼼히 봐야 돼.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는 무슨 강의 교재 만들고 그랬는데 이제 교재는 이제 안 만들고 교재 중심으로 이제 하지 않고 그리고 교재를 버리고 개론서는 기본서 강독 중심으로 하겠어요. 기본서 강독 이게 좀 벗어났는데 이게 아이고 이거 잘못 썼네요. 지속적이지 않는다. 자, 그래서 기본서 강독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이제 주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서 강독을 이제 다 하지 못하고 중요한 부분, 기출이나 아니면 기출이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이제 주로 아까 이제 설명하고 봤죠? 제 기본서 강독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감이 캔코드를 버리고 온캠으로 해갖고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그래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온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오신 분들은 그 온캠을 이제 연결해갖고 빔을 쏘면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제가 강의 이제 나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 16년도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 강의 문제식으로 나와버리면 기출 주제가 높고 그럼 이것도 좀 문제잖아요. 알아야 할 것들 수능에도 많이 나오는 것들 나와버리면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올해는 이제 기본서 강독을 이제 하면서 같이 이제 강의 강의 게시판에 뭘 올리냐면 작년 강의, 작년이나 재작년 강의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이제 첨부해서 관련된 강독 사료와 관련된 강독과 사료가 관련된 내용들을 거기 첨부해서 같이 보시고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의도도 다 잡을 수는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의도 100% 못 잡죠. 그래서 왜냐면 이제 강의라는 것을 이제 하다 보면 시간 관계도 있고 그런 등등 있고, 특히 저는 이제, 교사하고, 무료지만 이제, 토요일마다 시간 내서 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 다 포괄할 수 없고, 얘기할 수도 없어. 현실적으로.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들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독학으로. 그래서 독학력 교재로서 이제, 요번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걸 느끼셨죠? 그래서 형성평가니, 총괄평가니,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보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9.0 총괄평가와 이제 형성평가는 내용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형성평가는
거의 한 150페이지 정도 더 문제를 집어넣고요. 총괄평가는 한국사, 세계사, 그 다음에, 그 역교동 부분을 같이 이제 묶어놨는데, 책을 분리시켰어. 그래서 한국사 편, 세계사 편, 역교동 편, 이렇게 분리시켰어요.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공지할 때 올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럼 책은 뭘 봐야 되냐? 책은, 자, 기본서 책은 뭘 봐야 되냐? 참 문제인데, 필독서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책 같은 거, 기본서 책 같은 거는 제가 이제 뭐냐면, 강의, 독서는 강의 교재에 거기 기본서 강독 내용에 같이 적어놨거든요. 그걸 이제 좀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 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제가 이제 요번에 기본서와 이제 사역 강독 중심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강의를 할 텐데요. 여기 보면 이제, 요거 보면 이제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봐야 될 것인지. 그래서 주 교재는, 기본적 역교는 크게 변한 게 없어요. 파란책이나, 남색책, 그 다음에 이제 녹색책, 이렇게 있고, 부교재는 갈색책 여기 좀 많이 나오고, 교육과정 봐야 되고, 검은책은 부분적으로 발췌독 하시면 되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 사료는 전반적으로 신부쌤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신부쌤 내용은, 사전 보더라도 내용은 그렇게 학계 통론하고 좀 거리가 멀고, 인고에서 볼만한 내용이 꼭 보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러니까, 인고에서 꼭 볼 필요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교과서는 금성, 리베르, 이렇게 있고, 부분 이제 한통과 이제 그의 교과서나, 신부세문의 사료 부분만 보고요. 그 다음에, 중세, 근세 부분은 이제, 요번에 나온 것은 신부셈 위주로 이제, 볼 거예요. 고전학, 조선.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신부셈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볼 거고, 그 중간중간에, 한통, 구특강, 그 다음에 국정 실체도서, 교과서, 이렇게 보고, 근현대사는 신부생 보면 괜찮긴 하는데, 신부생보다는 이제 이건 신부생 내용이 쓸데없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갖고, 7차 근현대사 교과서가 괜찮더라고요. 내용도 이제 충실히 적혀 있고, 이번에도 되게, 근현대사 부분은 여기에 찾으시면 거의 있어요. 사육 부분 제하고는. 그래서 천지교육이나 중앙, 이게 되게 많아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갖고 강독하고, 그 외에 이제 금성, 두산 같은, 근현대사 교과서나 한국사 교과서, 그다음에 신부셈은 사료 중심으로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자,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서양사 개론이죠. 이번에 이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자질구레한 서양사 개론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료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세계사 사료집이나 사료 읽는 서양사, 사료 읽는 미국사,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세계사 교과서나 서양사 강의나 서양사 총론, 특히 아마르나 미술 같은 경우에 서양사 총론 보면 좀 풀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중국사는 한의중하고 동양사 개론. 그래서 주로 이제 다 보겠지만, 저 동양사 개론 정근대 중심으로 한의중 보충하고요. 한의중은 근현대사 이렇게 해갖고 보충을 하고, 이렇게 위주로 보고요. 그 외에 이제 사료를 읽는 동아시아사, 그래서 세계사 사료집, 그 다음에 동아시아 교과서, 교과서 이렇게 있고요. 사료 읽는 동아시아사는 꼭 보셔야 되겠죠. 요번에 이제 시몬스키 조약이나 그냥 캉유의 상서 내용 등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나올 수가 있어. 그 다음에 1번사는 야트나사 1번사, 그리고 사료 읽는 아시아사. 이게 아시아사가 아니라, 제가 이거 말 잘못했네요. 이게 잘못 적었는데, 중국사 사료 읽는 아시아사죠. 동아시아사가 아니라, 이거 사료 읽는 동아시아사는 따로 있어요, 또. 이거하고, 이것도 보고, 사료 읽는 아시아사. 여기 좀, 첨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료 읽는 아시아사,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사료 읽는 동아시아사, 그 다음에, 이 동아시아사 사료집 요거 부분이에요. 사료 읽는 동아시아사. 관련된 거고, 대한교과서 1번사, 동아시아 교과서, 이렇게 이제, 부교에 사용하고요. 기타다 부분은, 세계사 교과서, 요번에 아마르나 이집트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와서, 서양사 총론이나 개론에 있는 기타다 부분도 좀 볼 거예요. 그렇지만, 예전에 나온 거 보면 되게 세계사 교과서 안에서 나오니까, 그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부분적 서계나 소총, 이렇게 있고, 사료는 이제, 동아시아사 이렇게 있는데, 이거 좀 곤치다. 이게 제가,
헷갈려가지고 사유리는 아시아사예요. 그리고 동아시아 그 사유지가든 사유리는 동아시아사 이렇게 이제 좀 군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가 이거 수정해야 되겠네요, 저도. 예. 자, 그래갖고 제가 이제 내년에 하는 그 사료학습과 그다음 기본서 강도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제 봐야 할 책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위주로 강의도 하고 여러분들 요쪽 책을 중심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완전히 패턴을 바꿔서, 강의 패턴을 바꿔서, 이제 얘는 말려는 강의가 아니라, 앞에 이제 제가 기출 문제 분석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료나, 그 다음 기본서나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게 요번 문제 그 패턴에 맞게,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예. 자, 그럼 기대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 끝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강의 듣느냐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예, 2차 준비 잘 하시고요. 예, 다음에 봬요.